정진권이 주네 두심 만세! 저희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공개 홀로 내려왔습니다. 네, 평소에는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엎어지면 코다는 대로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라북도와 전주 MBC 두시만사가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방송 비빔밥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비빔밥 토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뭐 먹는 코너냐, 요리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신의 혓바다 후속작이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그렇습니다. 뭔 동물이 복지냐? 네. 뭔 개가 언제부터 반려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 구제역 또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다 해서 뭐 농가는 물론 이게 방역 당국까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도 하면서 그렇죠. 즐거운 시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생하는 아름답게 공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시만세 스타일이네. 그렇지. 언제나 아닌 거 있었나?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943이고요. 샵 1943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사진도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여기 방청객분들도 같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죠? 네. 예.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우린 영원한 40대 아니던가 내 나이는 묻지 마고 잊은 지 오래라고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멋지게 춤도 추고 세월의 무게는 던져버렸다고 그래 우린 아직 목마른 청춘이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오우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린 영원한 40대 아니던가 내 나이 묻지 마고 잊은 지 오래라고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멋지게 춤도 추고 세월의 무게는 던져버렸다고 그래 우린 아직 목마른 청춘이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오우야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린 영원한 40대 아니던가 우린 영원한 40대 아니던가 오후에 나른함은 우리 모두 잊고 점진공과 힐충우리 입담을 믿고 초울트라 빅사이즈 슈퍼 메가통 끝 컬처 쇼크 희구동성 라디오 쇼 시만세 마마
만만세 월화수 목금의 일에 또 다른 시작 시만세 만만세 가슴은 언제나 94.3 들어봐 꼭 들어봐 볼륨 높여서 들어봐 웃어봐 또 웃어봐 목소리 높여서 웃어봐 두시 만세 만만세. 네, 2시 만세 돌아왔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애완동물, 네. 반려동물 뭘 키우시는지 여쭤봤는데 살라마리님께서 보니까 개구리를 키우고 계시네. 근데 재밌는 게 개구리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 위에다 올려놨는데 네. 몸무게가 안 나온다고. 잘 먹여야죠. 네. 네.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민정님께서는 2살짜리 남자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고, 네. 9297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유기견을 키우고 계신데, 아우, 멋진 분이네요. 이름이 제페니스 스피스? 쭈니. 아, 그래요? 종류가. 종류가 제페니스 스피스? 예. 쭈니라고 하는. 영어라서 약간 헷갈렸어요. 9980님께서 키우는 개는 요크셔 테리어인데, 이름이 아들이.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귀엽다. 이름 참 재밌다. 네. 7037님도, 푸들 키우고 계시다고요. 애트랑제님 참여해 주셨고. 0705님께서는 강아지 이름이 상근이. 상근이? 라고 그 이렇게. 저기? 네. 1박 2일 나왔던 상근이? 네. 오, 왜 그렇구나. KBS 프로그램을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네? 네? 같이 살아야지. 같은 업종인데 방송계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 만세 비빔밥 토크 해보겠는데요. 참여해주신 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대병원앞 1등병 부대찌개 전주 본점에서 식사권 드리고요. 휴자동 홍석철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3대를 이어온 샌베 초코파이 명가 PNB 제과에서 샌베 초코파이 세트. 개똥이네 정육점 송천점에서 사골 세트. 새만금 상설 공연 아리울 스토리 초대권. 네, 네 어깨 아니죠. 내 어깨를 보듬어줄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전주시청 옆 태인꽃 시장에서 꽃바구니. 내 몸에 맞는 홍삼 흑뿌리 홍삼에서 홍삼 선물 세트. 전북 브랜드 공연 춘향에서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동물 생명 보호 활동가 박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네, 좀 말이 긴데요. 동물권 활동가로 줄여서 말씀하시면 되세요. 사람에게 네. 인권이 있다면. 네, 모든 생명은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인간도 동물이고. 네. 네. 오늘 전문적인 말씀은 또 우리 박정희 선생님께 네. 듣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자, 그리고 기존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교수시죠. 김원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라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 진짜 같아요. 두 분 막 오셨네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네. 이렇게 방송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네. 아무튼 잘 오셨고요. 예. 네. 자, 두 분께 이제 전문적인 얘기, 동물 복지와 관련한, 또 반려동물에 관련한 전문적인 얘기는 들어보겠고요. 네. 저희가 또 2시 만세 아닙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가수분들이 네. 우연히 찾아와 주셨어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다. 네. 2시 만세 냄새를 맡고 네. 그렇죠. 예, 우연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연희 씨와 함께 이분은 거의 저희 식구 같아요. 네. 예. 패밀리죠. 예, 패밀리입니다. 두 준 아니고요. 일준 씨. 박일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놀아봅시다. 예, 조금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휴가철이고 하니까. 네. 예. 자, 오늘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비빔밥 토크로 이 네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박정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참 생소해요. 동물복지가 뭐냐. 동물도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동물복지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복지는 그 윗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인간에게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입고, 이렇게 네네. 먹고, 예. 또, 뭐요? 예. 자고, 마시고. 네. 예. 오늘 아나운서 맞지? 에? 아나운서 맞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예. 예. 그 동물한테는 그 5대 자유가 네, 있다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동물이라고 하면 사람을 꼭 빼놓고 생각하는데 예. 사람을 생각하고 이걸 들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첫 번째 배고픔.
그다음에 목마름 네. 이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인데 우리 이제 전쟁 지역에서 보면 전쟁으로부터 위험이나 이런 불안함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그런 불안한 조건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요즘 날 이제 복날 도라고 하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안해지죠. 예, 예. 강아지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달력 보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면 사람은 걸어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바다에서 사는 생명은 반드시 원하는 만큼 헤엄쳐야 되는 거고 새는 원하는 만큼 날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고요. 네 번째 통증. 상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예를 들면 인간도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회 안에서. 예. 청각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머지 동물들도 불편함 없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은, 사실 네. 동물 복지라는 단어만 이렇게 들었을 때 잘 몰랐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네.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위 개념으로 그냥 놓고 뭐, 그렇게 보시는 분이 네. 일반적인데 네, 이제 그게 아, 아니고 같은 예. 생명체로서 네. 존중할 똑같은 건 생명. 존중해줘라. 네, 그렇죠. 라는 인간과 의미인 것 똑같은 같아요. 생명으로. 예전에는 그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많이 봤는데 네. 지구를 나눠 쓰는 친구라고 친구. 보시면 되십니다. 네. 친구 또 가족으로까지. 예, 넓게 보면 그 같은 동물이죠. 네. 그 김원 교수님, 동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가축하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요새는 반려동물도 별의별 반려동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양도 있다면서요? 오. 양도 반려동물이 있어요. 돼지도 우인희 씨 들어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양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렇게 바퀴벌레도 반려동물이 있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 이런 우현 씨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대답이 사실은 일반적인 이거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 동물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보기 좀 어려운 동물들은 이제 보통 동물원에 가시면 있는 동물도 호랑이 같은 것이 이제 네. 야생 동물이 되고요. 코끼리 말이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동물 중에서 좀 인간에게 좀 더 유익한 또 예를 들어서 단백질 공급원이 되거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이 이제 진화해서 네. 이게 산업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네. 닭이나 이런 동물이 되고 이 동물 중에서 인간이 특별히 간택을 잘해서 네. 가정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면 산업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역할로. 예,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네. 좀 더 좀 해석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어요. 한 5분 정도. 아,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구나. 네. 반려동물이 처음 이런 알았어요, 게 저도. 반려동물이구나. 예. 예. 그럼 원숭이는요? 원숭이? 금방 공부를 안 했구만. 금방 얘기를 하잖아. 우연히 들으셨어요. 네. 네. 자기가 노래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그럼 여기서 우연희 씨의 몰랐네. 예? 아, 예.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원숭이가 가축인지 동물인지 네. 몰랐죠. 몰랐죠. 네. 그래서 부른 노래예요. 예, 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우연히의 몰랐네 라이브로 듣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진짜 몰랐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사랑한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의 슬픈 이야기 차라리 우리 만나지 말걸 못 본
채 지나쳐버릴 걸.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될 줄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죄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수많은 밤을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사랑한 이 마음 전하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여러분 더 크게 박수. 기다리며 살아온 여자의 슬픈 이야기. 차라리 우리 만나지 말걸. 못 본 채 지나쳐버릴 걸.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될 줄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죄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한 것도 죄가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몰랐네. MBC 라디오 네. 자, 정용원 이충원의 2시 만세. 오늘은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비빔밥 토크, 반려동물, 동물 복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까 네. 우현희 씨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노래로 고백을 해 네, 주셨습니다. 이실 찍고 하셨죠. 네. 네. 어제 저희 애청자분 중에 뒷바꾸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오겠다 그러셨는데 오셨나봐요. 어디 계세요? 아, 진짜 오셨어요? 오, 진짜 오셨네. 저기 뒤에 계시는군요.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왜 오셨어? 일하셔야지. 네. 그래요? 쉬는 날, 쉬는 이렇게 날이시구나. 또 2시 만세 보러 오셨습니다. 우리 유현진 작가, 생수 네. 한 병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예. 이대호 작가예요, 이대호 작가. 이대호 작가구나. 네. 우리가 약속을 작가계 했으니까. 이대호예요. 예. 자, 아기곰님께서는 우리 뽕순이가 이틀에 걸쳐서 새끼 9마리를 낳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고물고물고물하네. 예. 고물고물 하는 게 뭐예요? 뭉쳐있다고. 꼬물꼬물꼬물. 예. 그렇게 안 되거든. 예. 9619님께서는 고양이 9마리를 키우시는데 네. 아침마다 전쟁터라고. 정말 그러시겠다. 박일준 씨는 혹시 뭐 키우는 반려동물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혹시 그러면 어렸을 때라도?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땐 그 잡견이 하나 있었죠. 잡견이? 예, 그 개한테 내가 물렸죠. 아니 우현희 씨도 그렇고 박일준 씨도 그렇고 별로 이 반려동물하고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가 봐. 별로 이렇게 아니,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는 기억이 왜 있냐면 네. 새끼 난 걸 들여다보다가 네. 그게 그냥 물더라고. 보호하려고. 그땐 몰랐죠.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네. 더 강해요. 더 네. 강하고. 네. 우현희 씨는 키워보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어떤 동물 저는 키워보고? 아까 했잖아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가 근데 저희 좀 난폭하지 않나요? 되게 재밌대요. 근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원숭이띠인데 네. 만약에 주인한테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그럼 2단 옆차기로 막 와서 딸기 때리고 그런대요. 그게 재밌어요? 냉장고 다 열어갖고 고추장 찍어 먹고 막 그런대요. 그렇게 맞고 이런 게 재미있으시군요. 우현희 씨는. 우현희 약간 좀 씨도 그게 아니라 그런 취향을, 네. 예. 저희 미국에요. 저희 네. 집 친정이 미국이에요. 근데 네. 진돗개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가면 정말 왜 그런 말도 하잖아. 사람보다 정말 낫다. 네, 저는 그 말 실감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배신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있다 가도 죽질 않아요. 네, 알아. 거기 그 집 딸인 걸 알아요. 기억하는구나. 네. 내 모습이 바뀌어도 알아요. 그 사람을 근데 알아보는군요. 다른 사람이 가잖아요. 네. 짖어요. 짖고. 아직도 똑똑하네. 있어요. 신기하네. 걔가 아직도. 자, 그래서 저희 2부에선
여러분들에게 앙케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바로 저희가 SNS상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앙케이트를 했어요.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 또는 친구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샵 1943, 샵 194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네. 네. 421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저희 집에 온 지 2년 된 길고양이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들도 유기견이라든지 많아요. 길고양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네.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네, 의외로. 저는 좀 더 문화가 돼야 돼요. 네. 저는 그 미국서요. 네. 그 제 친구가 있는데 네. 반려동물을 키우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동물한테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했어요. 법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가끔 해외 토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아, 그- 미국에선 그럴 예, 예. 수가 있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한국 네. 올 때도 꼭 그 개를 데리고 와요. 네. 그럼 데리고 오면 그 개를 또 무슨 안치소가 있든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 호텔 같이 이렇게. 예, 그래갖고 네. 한 일주일 동안 검역을 다 마친 다음에 네. 오는데 매일 그 개를 찾아가요. 오. 나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야, 그러면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어떻게 했어? 그렇게 궁금하네. 그 어떻게 했어요? 네. 차라리 그 개를 놔놓고 가라. 내가 아, 본인은 키우겠다. 내가 네. 키우다가 물린 기억이 있지만. 거시기하면 내가 상속받으면 되니까. 네. 저런 답변은? 네. 747 하나님께서 이 반려동물은요, 애인보다 애교도 많고, 그냥 항상 가족 같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앙케이트를 받았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답변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 친구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1번 퇴근하고 아들보다 달팽이 집에 수분 보충 먼저 해줄 때 이때 이제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 같다고 자기 아들보다 반려동물을 먼저 챙겨. 달팽이 갈증 날까봐 해가를 먼저 시켜주는. 그분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나 보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강아지 주제에 예. 밥상을 차리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자리 잡을 때. 내가 먹을 밥상인데. 당연한 거야. 야, 밥 차렸냐? 나 먹어야지. 이렇게 오는 거지. 숟가락 짚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단골 치킨집 강아지 갈 때마다 쓰다듬어 줬더니 이제는 내 차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합니다. 똑똑하다는 얘기야. 그쵸. 네. 참 이럴 때 정말 이 동물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이 친구라고 느낄 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상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원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예.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예. 이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거겠고요. 보통 그 사육 환경을 좀 잘 고려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동물을 기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원숭이 어떤 같은 동물. 원숭이요? 우현희 씨 같은 네.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네. 인접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기르고 싶은 거하고 기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건데, 맞아요. 그 기르고 싶은 것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에 싸움도 좀 많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 사육 환경이 좀 적절한 그런 반려동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들어요. 2013년부터 지금 동물 등록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고요. 예. 네. 지금 저희들도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저도 가서 동물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기견을 좀 방지하고. 유기 동물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요? 네, 1년에 한 10만 마리 정도 버려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렇구나 대부분 많아요. 다, 많이, 네. 뭐랄까, 품종이 안 좋은 동물들이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고급종들도 많이 버려져요. 아까. 그러니까 좀 전에 김원 교수님 네. 말씀처럼 처음에 기르기 쉽다고 네. 그냥 데려왔다가 음. 막상 기르다 보니까 힘들면 버립니다. 그냥 네. 버리는. 그러면 누군가 데려가서 키우겠지라고 하는데 10만 마리 중에 한 70%는 거의 다 죽습니다. 네, 주인을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참 이런 저도 많이 사회적인- 주워줬어요. 네? 많이 주워다가 줬다고. 누굴 아, 줘요? 박일준 씨가? 유기견. 아, 정말로요? 아니, 누구를 줬어요?
우리 저 낚시 그리고 총무가 개를 많이 길러요. 아, 정말로? 네,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근데- 잘하셨네요, 정말. 아니 근데 네. 그 개들이 네. 그 버리면은 네.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3마리 막 2마리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막 그 다니면서 쓰레기를 막 통을 뒤져 먹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네, 안타깝고 그래서 근데 네. 그 개가요 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아야야야 하면 와. 그 그리고 사람을 그- 좋아하니까. 그 네. 개가 그 어떤 사람이 그 미용을 시켜서 뭐 네. 염색을 시켜서 개가 막 귀가 퍼렇고 막 그런 개도 있어요. 네. 그럼 그 개를 주워다가 제가 그 총무한테 갖다 줘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는 박일준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의외네. 의외는 의외네, 뭐예요? 정말. 여보세요. 그럼 나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니, 정말로. 따뜻한 면이 있으시네요. 예, 박수 받으실만 해요. 네. 자, 지금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저희 앙케이트 내용입니다. 언제 가족처럼 느껴지느냐 그랬는데, 출퇴근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반겨줄 때 가족처럼 느껴진다.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는 거죠. 반려동물들은. 사람들은 왜 싸우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쳐다도 안 보고 그럴 때도 있거든. 좀 자기 집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럼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은 항상 언제나 언제나. 예, 똑같이 변하지 일관성이 않는다는 게. 그렇지, 네. 그렇지. 오기가 없지. 맞아요. 고쟁이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친정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개도 음. 밥을 안 먹고 슬퍼했다고. 그러네. 6476님께서는 11살 왕관 앵무새를 또 키우시는군요. 네. 별의별 많이 키우시는데 박일준 씨 네?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이 시점에서. 네. 놀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놀아봅시다. 박일준 씨 라이브 무대입니다. 짱짱 신나게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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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모두 함께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아치이치 저녁 총각들 모두 나와 인사합니다 아줌마 아저씨의 손에 손잡고 랄랄라 노래 불러요 언젠가 내게도 사랑이 올 거랍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사탕보다 달콤한 사랑을 할 거예요 난 정말 행복합니다 짱짱 신나게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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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모두 함께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짱짱 신나게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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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모두 함께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찌찌찌 저녁 총각들 모두 나와 인사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손에 손잡고 랄랄라 노래 불러요 언젠가 내게도 사랑이 올 거랍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사탕보다 달콤한 사랑을 할 거예요 난 정말 행복합니다 짱짱 신나게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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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모두 함께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짱짱 신나게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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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모두 함께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자, 여러분 박수! 박일준 씨의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어쩜 이 노래를 이렇게 힘도 안 들이고 참 편안하게. 박일준 씨의 또 창법이죠. 정말로 예, 놀아봅시다. 네. 잘 신나는 들었습니다. 노래였어요. 예. 네. 자, 좀 전에 저희가 동물 등록제도 얘기를 해봤고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해봤는데 동물 보호법도 있다면서요? 네,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네. 많이 미흡하죠. 법만 있나요? 예, 법이 있고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전라북도에 있었고 그 대상이 됐던 동물들이 법을 바꾸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순창 아사소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소 농가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50마리 50마리 소들을 그냥 굶겨버렸어요. 그래서 음.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거의 다 죽이고 네. 한 9마리 정도가 구출이 됐었는데 5마리도 나중에 후유증으로 더 죽고 4마리가 살아남았는데 동물단체에서 구조를 했고요. 네. 이 친구들이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네. 그 전에 이제 동물학대란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네. 굶겨 죽이는 건 학대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네. 굶기는 건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동물보호법에 굶기는 행위가 학대 행위로 규정짓게 하는데 일조를 한 친구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네, 사건 이후에. 네. 그리고 이 소들은 법을 바꿨기 때문에 동물단체에서 자연사 할 때까지 기를 수 있는 농가를 좀 찾았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 소는 먹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양시키는데. 네. 그런데 그 아주 좋은 농가를 찾아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참, 이 동물도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좀 더 네, 맞습니다. 사랑을 좀 더 건네줘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 문자에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0678님께서 우리 강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일주 씨 노래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아까 네, 정말 동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그런 그 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지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도 있어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법만 뭐 예, 아주 저는- 좋은 법만 있어 봐야. 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동산이 있어요. 네. 그 네. 동산에 이제 자주 올라가는데 그 유기견. 개를 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냥 거기다 볼일을 다 보게 하더라고. 아. 그 얘기 저희가 이제 3부에서 해볼 3부에서. 겁니다. 어우, 말씀 아니, 잘하셨어요. 방송을 하시네요. 네. 역시 그냥 박일준 씨가 그냥 아니에요. 아니야. 예언을 하셨어, 방송을. 네. 어떻게 해. 이야. 아니, 그래서 대단하시네. 사실은- 은희 씨는 지금 네. 저기 한쪽에서 그냥 낙서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의식주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은 네. 무슨 말을 괜히 또 저 하고 싶었는데 네. 잘못하면 혼날까봐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 네. 아무튼 잠시 후에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옆에서 보면서 좀 지나치다. 네. 바꿔야겠다는 얘기는 3부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요. 객석 연결도 지금 네.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리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객석 광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중요하니까요. 예, 듣죠? 광고 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자, 지금 객석에 한 분께 마이크를 건네드렸어요. 네, 이야기 나눠보죠. 기존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학생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 기전대에 재학 중인 1학년 왕언니 유수정입니다. 어떻게 그 애완동물관리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전 한 2년 정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네. 네,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한 4년 정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래가 좀 저희 부부한테는 보였거든요. 네, 단순히 좀 돈이 되겠다 싶어서. 아니요. 네.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네.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좀 개를 키우다 보니까 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냥 키우실 때 하고.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러 지식들을 좀 배우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 지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는 정말 학대 아닌 학대를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강아지 이제 심리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배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호기심에 좀 이쁘다, 귀엽다 해서 키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쁘다고, 귀엽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에 왔다가 하면 좋지 않은 또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에 하시는 게 정말 그래서 우현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씨가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안 키웁니다. 그런 거 배우고 하려고. 근데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만나는 건 누구나 다 쉬워요. 그렇죠. 보낼 때는 진짜 힘들어요. 네. 헤어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네.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저도 아기 때 강아지 그 전철 선배님 있어요. 네. 하나 주셨어요. 근데 가져왔다가 너무 막 나중에 보낼 때는 애랑 저랑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마음이 반려동물 아파서.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비싸요. 네. 그 정도의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또 수명이 짧잖아. 근데 인간이요. 참 못됐어. 왜요, 왜?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지만은 네. 나는 그 꼬리 자르고 귀 자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보기 좋기 미용 근데 때문에 내가 보기 좋은 곳이고 그치. 그 동물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입장에서 그 동물을 그러니까요. 그 동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걔가 막 자르고 막 이런 거 걔가 뭐 원하겠어. 말을 해요 뭐 어떻게 뭐 그 말 못하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거를 남들 보기 좋으라고 자기 또 그 자기 만족으로 느낌에 좋게 만족하기를 위해서 막 귀 자르고 꼬리 자르는데 참 못 봐주겠더라고 진짜. 귀도 잘라요? 그럼요. 귀 쫑긋하게 세우게 자르더라니까. 일부러 그런 게 있어요. 네, 미용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미용 때문에 귀를 잘라요? 네. 너무나 세우죠. 안타깝죠. 진짜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머. 그 강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도 모르고. 그럼요. 네? 동물 방송하면서 그딴 것도 모르고. 부지만세로 하는 거지 동물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747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청거북을 키운 지 22년이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는 내 목소리만 들리면 목을 쭉 하고 내리면서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청거북도 알아본다는 거지. 네. 좋겠는데. 거북이가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군요. 네. 나는 핑크현님께서 좀 전에 박일준 씨 얘기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909 하나님께서는 그 반려동물 특히 이 강아지들하고 동질감을 많이 느낀대요. 부인한테 많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술 마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6476님께서는 재밌는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집에 10살 된 왕관 앵무새가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자기 말은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아이들 말은 잘 듣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밥을 준대요. 그래서 밥 주는 사람 말만 잘 알아봐야지. 듣는다고 앵무새는. 자기도 먹고 살려면.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지를 몰랐었어요. 네. 사실. 근데 오늘 정말로 많이들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겪고 계시네요. 참 이 주제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핑크현님께서는 아까 박일준 씨 이야기 듣더니 올소라고 했다니까. 했어요? 좀 전에 했어. 제가 더 날씨가 더워서.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1, 2부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비빔밥 토크,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두시만세 주파수는 고정 정신권과 이충훈의 시간 두시만세 거침없는 토크 짐승 같은 남자들의 믿고 듣는 방송 오빠 맺지? 자, 우현희 씨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참을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웃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견딜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웃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웃나요? 마음 약한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이 여자도 울지 않는데 네, 두시만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또와 함께하는 비빔밥 토크,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3부, 4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앙케이트를 사전에 실시를 했어요. 네. 3부에서 함께 할 내용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제발 이것만은 안 했으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네. 이제 사전에 받았던 앙케이트 중에 1위는 네. 배설물 뒤처리. 특히 공공장소에서. 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 예. 불쾌하잖아. 예. 이렇게 뭐 요즘에는 워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걷기 운동 많이 하는데 같이 이렇게 애완견 또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 뒤처리를 좀 그거는 등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예. 아, 근데 요즘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또 네, 하시는 많이- 분들도 많고. 아, 많아요. 네. 근데 저 한 가지 일부.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안 돼요. 교수님,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하세요. 아니, 뭐가 제일.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네. 저희는 사는 데는 아파트예요. 네. 제가 아파트는 처음 살아보거든요. 근데 질문 진짜 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요. 짖는 소리. 네, 짖는 소리. 예. 몇 마리인데요? 네.
위에는 한 마리, 그러니까 저 아파트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 네. 위에 강아지 둘 다 두 마리 하나씩, 네. 그리고 또 바로 앞동에 저희 안방에 문 열려 있는 데가 포위가 됐네요. 밑에가 전부. 1층에 저희 3층인데 강아지 3마리. 네. 동물로 포위가 됐네요. 아 정말로요. 네. 근데 다 좋아요. 거기 이게 사람 다 이해할 사는 수 데예요?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반려동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 아, 우연히 씨가 좋아요. 끼어서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데 질문이야 진짜. 네. 이럴 때는 뭐랄까. 사실 저희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좀 잠을 사실 좀 새벽에 도착하면은 잠을 좀 사실 좀 피곤한데. 자야 돼요. 정말 피곤할 텐데 사실 되게 조용해요 아파트가. 근데 막 강아지 짖는 소리가 그냥 어쩔 때 한 번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심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사실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말은 공감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수님께 다 이제. 이거 참 힘든 어떻게 해야 돼? 문제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돼요, 이런 건? 이제 그게 이사 가야 보통 되나요? 공동주택을 사는 경우에 네. 아파트 분쟁이 그 동물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네. 그 보통 이제 복도식이 있고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그렇죠. 계단식으로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도 같은 경우는 복도 전 층에 대해서 원래 동의를 다 얻어서 진짜요? 질러야 되고 또 그러지 않는 경우는 아파트에 이제 자치위원회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하면 이제 개를 기를 수 그래야 되는 있는데 거네요. 예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캣 같이 개를 기를 때나 동물을 기를 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절을 좀 시켜줘야 그렇죠.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제발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3부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샵 1943, 샵 194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전북대병원 앞 1등병 부대찌개 식사권, 효자동 홍석철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드리고요. 3대를 이어온 샌베 초코파이 명가 P&B 제과에서 샌베 초코파이 세트 드립니다. 개똥이네 정육점 송천점에서 사골 세트, 사만금 상설공연 아리우스토리에서 초대권. 내 어깨를 보듬어줄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전주시청 옆 태인꽃 시장에서 꽃바구니 드리고요. 내 몸에 맞는 홍삼, 흑뿌리 홍삼에서 홍삼 선물 세트. 전북 브랜드 공연 춘향 공연 티켓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전에 실시한 앙케이트의 대답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인데 우리 애는 안 무서워요. 순해요. 하는데 막상 쓰다듬으려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그죠.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있고, 침 흘리고 있고. 그리고 목줄 안 하고 막 이렇게 풀어놓고. 그래서 사실 겁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재밌는 답변도 있는데, 반려동물한테, 예쁘다 했는데, 그 말에 착각하고, 예쁜 척 하는 주인. 그러니까, 이거 예쁘다 했는데 주인이 예쁜 척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게 실제 이분은요,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알고 봤더니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었다. 이게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냐. 과잉보호를 또 문제 삼는. 우리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뜨끔한데요. 네. 그래요? 네. 과잉보호 하시는군요. 아니, 네. 과잉보호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는 이제 하시나 봐. 그러니까. 대형견이 있습니다. 대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유기견을 기르고 있는데 정말 순해요. 진짜 순해요. 네, 주인 엄청 느끼는데. 순한데 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네. 근데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가긴 합니다만 네. 강아지 특성상 굉장히 활달하게 운동을 하고 싶어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줄을 끌고 간다라는 거에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덩치가 워낙 커서. 그래서 잠깐 풀어놔주는데 그럴 때 정말 놀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욕까지 들어봤어요. 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해가 충분히 가요, 이해해요. 그쵸? 이해해요. 네. 이해하는데 그래서 요즘 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권 활동가 분들이 반려동물 운동장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시에다 많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 아주 뭐 근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울타리만 정확하게 쳐져 있고 네. 그 안에서는 반려동물을 풀어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주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빈 공터라든지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분리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개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자꾸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반려동물과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물론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그 에티켓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보통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네.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가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반려견을 한 마리만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그 문을 열게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매개가 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늦둥이를 하시는데. 네. 아니 늦둥이 있는 집이 되게 다시 이렇게 화목해지고 네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셨어요? 네. 늦둥이? 예? 아니요,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이르게 났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그 사회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데 이제 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산책을 한번 가보시면 개를 갖다 이렇게 잘 끌려다니는 거 말고 잘 이렇게 이쁘게 다니는 개가 있으면 네. 처음 본 분,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하고도 쉽게 나도 집에서 개를 기른다. 개가 참 이쁘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쉽게 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근데 굳이 그 반려동물이 없어도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찜질방 이런 데서 그냥 처음 봐도 얘기를 잘 하시던데요. 예, 사회성이 여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잠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 네. 프렌드가 돼요. 요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네. 물론 변을, 예. 개들이 볼 때, 무슨 비닐봉지나 이런 거 갖고 다니는데, 소변을 볼 땐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외국 해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특별히 소변을 누는 그 것들이 있어요. 공중 전봇대라든지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애완견을 있습니다. 위한? 애완견을 위한. 근데- 유럽에는 그런 시설들이 근데 많습니다. 그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본능처럼. 근데 그게 진짜 그 개가 소변이 마려서 보는 게 아니더라고. 네, 그렇지 가다가- 않습니다. 예. 가다가 보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 본능이죠. 본능이죠. 예. 네, 그런 거는 좀 글쎄 이거는 주머니를 달아줄까 저희가 보다.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정말. 예.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참 민감한 문제예요. 예. 예. 샵 1943, 1943. 샵 1943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제발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답변 중에 가장 공감하는 답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답변인데, 귀엽다, 예쁘다 할 때는 언제고, 중성화 수술 시키고, 또는 이렇게 버리고 또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객석에 지금 와 계세요. 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와 계시죠? 익산 네. 유기동물 안녕하세요. 보호소의 네. 박선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래요. 도대체 유기견이 아까 유기동물. 예. 10만 마리? 예, 1년에 10만 마리. 1년에 10만 마리. 1년에. 전라북도에는 좀 익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익산에서는 연간 한 400마리. 익산에서만요? 예, 예.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이게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전주 같은 데는 그 몇 배라고 볼 수 있죠. 그 몇 배로? 네네. 그러니까 천 단위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반려동물 중에 그렇게 버려졌다가 다시 주인을 찾는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10%? 겁니다. 예, 예. 1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나? 예, 예. 그럼 나머지 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보호소에 오면은 네. 저희가 보호기간이 10일이거든요, 법적으로. 예. 10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분양 순위도 이제 상태가 최고로 좋은 순번대로 해서 이게 분양을 해드리는 예. 거고요. 네. 남주기 부분은 거의 이제 법적상으로는 10일이 지나면 안락사하게 돼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안락사가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산 같은 경우는 안락사가 전혀 없는데 예. 이 부분도 참 저희가 갖고 있을수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라 네.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게 10일이고 10일 이후에는 저희 사비로 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자기 함께 했던 동물들을 버리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일단은 키우시다가 절대 강아지 때는 안 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성견이 되고 뭐 피부 질환이나 뭐 이런 질병이 오면은 버리는데 차라리 버리기 전에 저희 보호소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좀 일을
수업계 다 해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쪽 참. 꼭 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네. 좀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이렇게 해봤으면 또 좋겠어요. 분양받으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보호소에 일단 가셔서 분양받는 것도 이왕이면, 굉장히 이왕이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동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100% 죽이는 일이죠.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의미에서 박일준 씨의 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섭외한 거예요, 저희가. 박수 주세요. 네. 왜 흐른 거야 역시 모두를 울어도 소용없어 거짓이 너무 반짝 말도 더 안돼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왜 그럴까 말도 더 안 돼 왜 흐른 거야 현실은 왜 난 말아 울어도 소용없어 속이고 속는 세상 말도 더 안돼 누구는 버스 타고 누구는 택시 타고 순진한 우리들만 숨을 쉴까 목소리 큰 사람 저절났다 우기는구나 왜 그럴까 말도 더 안돼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왜 그럴까 말도 더 안돼 말도 더 안돼 박수 주세요. 박일준의 네. 왜 함께하고 왔습니다. 네, 박일준 씨의 왜를 통해서 네. 도대체 우리가 이 유기견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제발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왜 네. 그러냐 야, 왜? 라는 왜? 이야기를 왜? 노래로서 또 그리고요. 예. 네. 그 개가 짖을 때는 네. 싸납게 짖지 않습니까? 오리인데 어린 개일수록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꽉꽉꽉 하는데 네. 왜 이런 걸 들으면 진짜 신경이 나요. 무섭기도 하고. 화나신다고? 아니 왜 그러냐면 그 개를 수술을 시킨 거지. 탁한 그렇죠. 탁한 소리가 날 때는 성대 수술을 시킨 네. 거더라고 보니까. 그 노래하시면서 그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바로 오셔가지고 노래하자 나는-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나는 하니까 이거 섭외 받을 때 네. 개 유기견에 대해서 섭외를 받았어요. 어. 그럼 모든 걸 다 이게 문제를 공부를? 그럼 사전 기분 공부를 하고 나빠요? 오셨네요. 아니요. 정말 바람직한 가수상이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자를 보니까요. 아까 저 박일준 씨가 궁금해했던 거. 네. 그 소변할 때는 네.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기저귀를 채우면 된다. 또는 6493님은 네. 여기에 의뢰할 게 아니라 그 비뇨기과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그러시면 정답이네요. 네.
그 3695님께서는 농사 짓고 있는데 개가 들어와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 때문에 싸우는 걸 봤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웃 간에도 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 또는 고양이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 하면 그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뭐 파충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양도 있고요. 양도 있고 또는 뭐 거미, 바퀴벌레, 심지어 바퀴벌레도 아까 있고요. 우연희 씨 얘기한 대로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잖아요, 뱀. 뱀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박경훈 씨죠? 예. 예, 우리나라 최초로 파충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에는 어떤 예, 종류의 파충류 하면 굉장히 네네. 사람들이 딱 처음 들으면 좀 징그럽다는 네. 이미지가 강한데 네네. 어떻게 파충류 카페를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초등학교 그때부터 아마 거의 국내 처음으로 그때부터도 키웠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시장이 작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키우기 시작하다가 계속 이걸 키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동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창 고양이 카페가 전국적으로 네. 이제 막 붐이 일었었는데, 네. 나도 한번 파충류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해보게 파충류 됐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매력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파충류요. 저는 일단 뱀이 일단 아무래도 제일 매력이 있고요. 뱀이 네네네. 매력이 네. 있고요. 뱀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같이 중에서. 자고 막 그래요? 침대에서? 같이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자고 이러는데 똘똘 말려 있고 막. 네. 저는 이제 모든 아무 다 그러실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처럼 그렇게 껴안고 잘 수 있는 동물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무리 네. 애완동물이어도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참 특이하시네요. 네네. 예.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냐고 여쭙는데요. 우현희 씨가 결혼하셨는데 직접 아니요, 여쭤봤어요. 저 지금 23살이라 아직 결혼만 했습니다. 23살. 네네. 결혼을 좀 늦게 하시라고 우현희 씨가 왜 그러세요? 왜요? 네, 저 그럴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파충류들하고 사시고. 네네. 제 2의 인생을. 그런데 파충류 카페에도 꼴불견인 손님들 있나요? 있죠. 많아요. 예를 들면. 일단 뭐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이해하시는데, 거기 계신 다른 손님들도 있고, 그 사육하는 저도 있는데, 이제 대놓고 이제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오시는 거죠. 친구들이 가자 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끝까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최대한 해드리긴 하는데 친해지게끔. 뭐 그런 분들은 참 저도 힘들죠. 그래요. 힘들어요. 박경훈 씨 그 카페에는 파충류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종류로는 한 30여 정도 되고요. 네. 마리수로는 한 80마리 정도 돼요. 어우, 어디서 잡아? 여름에 네. 네네. 파충류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가시면 딱이겠는데. 또 재밌는 질문을 들었는 게 아. 우현희 씨가 도대체 어디서 잡아오냐요? 도대체 어디서 잡아와요? 어디예요? 지리산이에요? 예. 아니요, 다 국내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수입된 친구들이라서. 네. 네, 국내 친구들은 아니에요. 외국물을 좀 먹은. 네, 약간 외국에. 물 건너온 친구들. 외국서 잡아올 때 봐주시는. 네네네. 근데 혹시요, 네. 그 독거미도 있어요? 타란툴라도 지금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란툴라니 거미 얘기하는 거죠? 거미, 털 많은 예, 거미. 그게 그 독거미예요. 예. 네. 네, 근데 걔는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셔갖고. 네. 주변에서 그거는 이제 하지 말자고 해갖고. 그 거미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손가락에서 거미 줄 나가나? 아니요. 네. 이제 부어 올라요. 이제 그냥 벌에 부어 쏘이는 것 올라요? 마냥. 독이 네, 있으니까. 비슷한 네. 성분이라서. 네. 어우, 무섭다. 예. 그렇군요. 아, 네네네. 참, 덕분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동물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네. 또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4부에 한번 또 마이크를 네, 건네드리는 네. 시간을 할 드리겠고요. 말이 많습니다. 그쵸? 진짜. 예. 그 전에 중앙산동 주식께서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완견 데리고 버스 타는 거, 거기에서 이제 화장지 꺼내가지고 대변 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네. 근데 왜 그걸 버스에다 두고 내리냐 이거죠. 그런 분은 아주 예외적인, 네. 아주 기본이 없는 그러니까 분들이죠. 이분은
그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제발 그러지 말자고. 예. 그래요. 하는 문자가 이러지 말자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또 반려동물이 정말 소중하지만 예. 정말 서로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예,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죠. MBC 라디오 네,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전조미 씨 두시 맛의 비빔밥 토크 제 2탄입니다. 오늘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697님께서는 좀 재밌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까 네. 이제 파충류 카페를 운영하신 분께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파충류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영어로 말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땡입니다. 네. 자, 이번 앙케이트 주제는요. 우리에게 동물은 땡땡땡이다.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땡땡땡이다. 이걸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 194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자, 사전에 실시한 앙케이트 뻔한 답변 쪽 보겠습니다. 네. 가족이다. 친구다. 그렇죠. 동반자다. 뻔해요. 네. 책임이다. 고사친이다. 고사친은 뭐예요?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 그렇죠. 또는 뭐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다. 책임이다. 뭐 나의 적이다, 공포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 그렇죠. 예. 그 외에 재밌는 답변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나에게는 반려동물은 택배보다 더 반가운 존재다. 사실 택배에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한테 택배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택배를 이겼어 반려동물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젤리다. 네? 젤리다라는 게 왜? 있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고 싶대요. 예. 그런가면 핫팩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품에 꼭 안고 다닐 수 있어서. 네. 또는 내 아내다. 아내? 예. 왜냐면 아내보다 더 무서운 앙탈쟁이다. 그러니까 놀아달라고 계속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 박일준 씨에게 반려동물은 땡땡땡이다. 동물은 뭘까요? 혹시? 땀난다. 땀난다? 땀난다? 반려동물은 땀난다? 왜요? 이 여름에 더운데 안고 댕기려고. 안고 댕기려면. 그래서 유모차에다 태우는구나. 땀나서. 그래서 풀어놓고. 그렇구나. 네. 우연희 씨는요? 나에게 동물은? 반려동물은? 연구 많이 했어요. 아까 네. 오면서. 시작! 동반자라고 말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동반자. 왜냐면 정말 네.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정말 그 동반자잖아요. 네. 근데 또 뭐,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몰라요. 다 그냥. 정리가 사실 잘 안 됐나 봐요. 네, 우연희 씨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싫어합니다. 네, 오늘도 우연히 오셨어요. 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눈 보면 사랑스럽잖아. 이쁘잖아요. 근데 지금 우연희 씨 집 주변에 전부 다 그렇지. 지금 그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정말 네.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막 계속 문만 열고 닫아도 계속 강아지가 지저대니까 네. 이게 막 정말 이제는 좀 조금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로 온 거예요. 이걸 아니 와 막 이렇게. 가만있어. 두 분이 따로 한번 해보세요. 우연희 씨 짖는 소리는 어떤지. 박일준 씨는. 나 세상에 가수들 모셔놓고 개 성대모사를 하네. 세상에 참 재미난 방송이요. 0678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외출하실 때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작은 개들 담을 수 있는 가방 같은 거, 가방 같은 걸 많이 판대요. 네, 기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네. 아까 버스에다가 왜 일 보고 그 얘기 들으시고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동물은 땡땡땡이다. 여러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받고 있는데요. 9297님께서 눈꽃이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화나도 눈동자를 보는 순간 사르르 녹는다. 아까 우연희 씨도 얘기했던 네. 것처럼. 비슷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젊은 사과님, 굉장히 슬픈 내용이 왔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나는 지똥 치우는 직원이고, 반려동물에게 우리 와이프는 밥 주는 식당 아줌마다.
동물이 왕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가끔씩 왕왕왕 이렇게 짖나 봐요. 예. 여기서 이제 효과음도 그게 나와야지. 와와와와. 네, 왕입니다. 아, 그래요. 때로는 너무 반려동물을 부부 중에 한 명이 더 챙겨서 오히려 질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또 박정희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뭐요? 예. 어떤 말씀이시죠? 아까 그 중성화 얘기가 살짝 지나갔는데요. 네. 중성화를 하는 걸 마치 인간한테 빗대어가지고 굉장히 막 어떤 걸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중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오히려? 네,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자 새끼를 낳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본인 가정에서 100% 질 수 있다. 100% 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없으면 즉 머리에다라도 이고 나는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새끼를 낳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100%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할수록 중성화는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중성화를 안 시키는 가정들은 좋은 종을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새끼를 낳아서 그러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주선생 낚시방 총무가 새끼 내서 팔아먹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안 되는 그다음부터는 겁니다. 안 예. 주다 줘 내가. 왜냐하면 그거 세금도 안 내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산업화돼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퍼피밀이거든요. 퍼피밀이 뭐냐면 새끼만 주구장창 나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이제 우리 소매까지 그래서 퍼피밀이라고 부르는 생명체를.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들만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비싸게 그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새끼들한테는 먹이도 잘 안 줘요. 크지 말라고. 일부러. 예. 굉장히 그래서 악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00% 생명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없다면 중성화는 예의입니다. 예,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예. 그래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김원 교수님께서도 저희가 또 말을 또 활용해서 인간과 굉장히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치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노래를 듣고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연희 씨. 예. 우연희 씨가 오셨다면서요? 우리 우연히 스튜디오에. 예. 나이트클럽에서 저 첫사랑 처음 만난 양반. 그러니까요. 그 양반. 네. 자, 우연희 씨의 우연히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자, 계단의 춤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내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크게요.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두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 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우연히의 네. 우연히. 아, 이 네. 노래는 정말 많이 나와요. 라디오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거의 우연히 씨에게는 반려음악이죠. 아,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네요. 지금의 우연히가 있게 한 그럼요. 그런 노래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 네. 저만의 인생에 이런 팔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또 온 거지, 또 이게.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 다 노력 안 하는 분들이 어딨어요. 그럼요. 예. 그래요. 참. 이 노래 덕분에 또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뭘 팔자까지 인간 나오네. 인생도 예. 동물을 하나 키우라고 그러세요. 원숭이를? 아니, 원숭이 말고 이제. 아니야, 그러잖아요. 동물을 키워보다 보면은. 11월 달에, 네. 저 강아지 하나 네. 준다고 하나 키우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정말 11월 달에. 근데 우연히 씨 많이 바쁘잖아요. 아, 개 키우는 사람 집에 바빠도요. 있어요, 또 네. 남편. 남편이 남편분께서. 남편분의 목적은? 네.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김원 교수께 질문을 드렸었죠. 그 기존대학교에서 동물 말을 이용한 재활치료. 네, 하고 예, 계시다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잠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성화 이야기 네. 좀 간단히만 하고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중성화를 하는 게 예의다 그랬는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중성화는 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 먼저고 일단은. 책임이 강조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중성화지 마치 중성화가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자, 말씀 지금 드리고 두 분의 싶고요. 의견이 지금 대립을 하고 다이네요.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전에 그러니까 100%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한. 라고 분명히 전제가 했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맥락이시네요, 그러면. 머리에다 이고라도 그 생명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중성화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으로는 절대로 가정에 들이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신중을 넘어선 100% 책임이에요. 100%. 단 1%도 모자라면 안 예, 되는 거죠. 100%. 왜냐면 생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전지현비 씨 100분 그럼 그렇게 토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분 네, 토론 네, 조심하세요 네.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조심해. 맞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정신건 씨 항상 조심해요. 알겠다고요. 네. 김원 교수. 예, 재활승마 말씀드리다가 좀 다른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지금 재활승마를 하고 있고 말이 지금 한 60마리 정도 돼서 지금 많은 그 재활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일반 여성이나 남성들 성인들도 생활 네. 스포츠로 많이 타고 요새. 현재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개나 이런 반려동물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말 같은 경우는 좀 사육 환경이 그렇게 편치 그럼요. 않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그 내장 비만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네. 골반에도 아주 좋고 건강에도. 예 아주 좋고 야, 말 타서 그런지 저하고 피부가 비슷하신가요? 저도 또 꼭 타야겠네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전주나 이곳에서도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네. 시간을 내셔서 맞아요. 가족끼리 같이 가셔서 말도 좀 승마장도 보시고 있고. 예. 말도 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요, 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네. 요즘에 그 워포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네. 공부 많이 하셨네. 예, 진짜. 아니, 저는 여기 전화기에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그걸 보니까요, 오히려 인간이 동물한테 배울 게 너무 많더라 이거죠. 제 얘기는. 오히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거의 수수하기도 하고 거의 지금 방송 마지막에 마무리 때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참 가고 있는데. 한참 잘 하고 있는데 그 맥을 그렇게 왜 마침표를 그러셨어요? 찍으시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좀 방송을 좀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셨나요? 아니, 말 얘기를 또 왜 하세요? 예? 교수님이. 자, 교수님이 잘못하셨네요. 네. 김원 교수님이 말을 잘못 꺼내셨네. 네, 그러니까. 뭐요, 교수님 잘 생겼구만, 그냥. 자, 동물복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복지가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예요. 아마 예. 이 얘기를 아니 무슨 축산농가의 동물복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전라북도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까 우리 박진희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동물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대은 대표님을 전화 연결해 놨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저희 농장은 괜찮은데 다른 이제 농장들이 많이 걸리시고 그래갖고 힘든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요. 또 병아리 닭들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대표의 마음보다 더 간절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요. 아마 이거는 동물복지 축산 농가인 걸 떠나서 모든 농장들이 다 자식처럼 키우실 거예요. 아. 네, 동물이란 게 베푼만큼 돌려주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자식처럼 키워서 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계란을 더 좋은 계란을 낳아준다던가. 품질이 좋은. 네. 소 같은 경우도 좋은 그레이드 고기가 나온다던가 그런 그런 의미가 있죠. 전북 최초의 복지농장 인증을 받았는데 복지농장이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동물 본능의 그런 하고 싶은 욕구. 예를 들어 닭 같은 경우 땅을 파헤치고 싶은 욕구, 횟대에 올라가서 쉬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일반 공장식 축산과 차이점이라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 네, 아직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동물을 대부분의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대표님께서 이것만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품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동물복지 축산품을 찾아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생산자가 늘어나게 되고, 여보세요? 그런 농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농장에서 좀 더 행복한 동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도 조금 더 동물복지 축산품을 찾는 윤리적인 소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네. 그래요. 아이고, 저 AI 때문에 아까 힘들다고 하셨는데 방역 잘 하시고 별 탈 없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동물복지 축산 인증 마크가 찍힌 제품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사서 먹을 때 좀 고려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런 부분. 그래요? 네. 진짜? 네. 그럼 광고 들어요. 네. 자, 우리에게 동물은 땡땡땡이다. 또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땡땡땡이다. 라고 저희가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1943, 샵 1943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만 받아요. 1549님, 우리 집 경호 실장이다. 나를 지켜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됐으니까. 네. 이제 문자 그만 보내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왜 그러세요? 문자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보내라 그래.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한 말씀씩 들을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희 씨가 이 방송 전과 후에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여전히 없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슨 말 할 말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할게요. 네. 자, 박정희 대표님부터. 네.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명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이 아니라 다 같이 지구를 함께 쓰는 생명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공장식 축산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값싼 걸 자주 먹는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너무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건 생각을 한두 번씩 하고 소비를, 아까 윤리적인 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그걸 고민을 하면 좀 더 지구의 안에서 같이 있는 이웃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원 교수님도 사실 오늘 별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이게 낯설어서 다음에 오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실게요.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물 복지하고 반려동물을 이야기할 때 청취자분께서 가장 항상 중심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동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만 가지시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동물들을 점점 멀리 하거든요, 자연을. 그래서 건강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아프고 오히려. 많이 더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겁니다. 아까 박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신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정신을 좀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대신 책임을 지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집토깽이 산토깽이님께서 2시간 동안 유익한 반려동물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시 만세는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비빔밥 토크,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